안녕하세요. 교육청 교육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시는 류준상입니다. 네, 저랑요 수리 능력부터요 끝에까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 설명 한번 잠깐 드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양평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요. 지금 문제가요 여러분 45문항에 50분 정도 이제 주어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분에 한 문제씩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리 능력 문제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쉬워요. 그래서 그쪽을 굉장히 빨리 푸셔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좀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 시간 오래 걸리는 것들은 최고 마지막으로 밀어놨다가 여러분들이 시간 세이브 해놓은 거를 잘 활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적인 전략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풀 수 있지만 조금 오래 걸리는 거다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넘기고요. 여러분이 이거는 내가 건드리면 한 2, 3분은 충분히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무조건 뒤로 넘기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어찌 보면 여러분이 전략을 잘 짜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 기출 100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 최신 기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복원해 놨으니까 한번 풀어보면서 제일 먼저 느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오호,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는구나. 이런 흔히 말하는 맛보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맛보기 용어를 일단은 보시고 내가 이 문제를 1분에 한 문제 정도씩은 무조건 풀어야 되는구나. 거기에 여러분 조금 이제 흔히 말하는 약한 강박관념을 조금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조금씩 늘고 조금씩 시간에 대한 어찌 보면 내성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압박이 팍 주어지는 그런 시험에서요. 덜덜덜 떨지 않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제가 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 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수리력, 이해력, 관찰 탐구력의 첫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응용수리 개념의 문제예요. 응용수리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2, 3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을 잘 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중학교 때 수학이 조금 어려웠어요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지금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이라는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그게 어렵다는 거지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영이네는요, 6개월 동안 배 120개, 멜론 60개, 감 X개를 먹어요. 만약 1년 동안 먹은 과일의 개수가 총 600개였다면 6개월 동안 먹은 감의 개수는 몇 개겠습니까? 그랬네요. 머리로 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머리로. 자, 1년 동안이래요, 여러분. 근데 지금 1년 동안 600개 먹었는데 그럼 6개월 동안 몇 개 먹었을까요? 대략도 아니죠. 여러분 300개일 건 뻔하잖아요. 반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동안 120개, 60개, X개를 먹어서 합쳐서 300개 나와주면 되겠구나. 거의 암산 정도입니다, 여러분. 180이니까 감은 120개가 되겠구나. 그랬을 때 X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거 여러분 몇 분 걸릴 것 같나요? 네. 제가 봤을 땐 여러분 이거는 10초, 네? 거의 한 10초, 20초 그 라인 안에 어느 정도 해석이 다 돼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 여기서 여러분 시간을 많이 아낀 거를 다음 거에 넘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볼게요. 네. 농도가 각각 16, 26인 설탕물 A, B가 각각 100g씩 있는데요. A에서 25g을 빼내서 B에다 넣고 잘 섞은 후에 다시 B 설탕물에서 25g을 떼내어 A 넣은 후 섞으면 설탕물 A의 농도는 얼마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처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농도 나랑 안 친한데요.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의 어찌 보면 그런 개념이에요. 농도? 별로야. 농도 별로야. 항상 별로야, 농도는. 그랬었던 기억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 여러분 자꾸 피하면 얻을 게 없어요. 요번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농도 공식은 여러분 제가 알려주는 이 4개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4개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4개만 잘 기억하신다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어렵지는 않게 푸실 수 있어요. 알겠나요? 네. 제가 그걸 오늘 지금 이 시간 좀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꼼꼼히 잘 보셔서 이거 다시는 내가 이걸 안 봐도 농도 문제는 퍼펙트 할 수 있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아마 거의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그 공식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완전 농도 공식 한번 잡아볼까요? 좀 올드한, 좀 올드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요.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은요, 더 심한가요? 아무튼 이게,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라는 공식을 배워요. 조금 이제
예전에 배웠던 분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배우는 사람들은요, 소금은 이라는 식으로 배워요. 그래봤자 뭐 뻔하긴 합니다만은 소금은 하고 나오니까 얘를 여기로 내리고 얘를 여기로 곱한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되어 있어요. 이런 공식은 여러분 기본이에요.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알려드리는 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를 알고 있죠,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접근할 건가요?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식을 저도 사용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소금물이 있고요. 어떤 소금물이 있는데 더했어요. 그 소금물 두 개를 섞었더니 몇 퍼센트에 몇 그램에 몇 그램에 몇 퍼센트 소금이 되었더라. 이런 문제가 줄을 이룰 테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소금을 넣었습니다. 뜨르르 넣어서 몇 퍼센트를 맞췄어요. 여기다 소금을 넣어서 또 몇 퍼센트를 맞췄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섞었을 때 제가 이렇게 손으로 부지적 했던 그 소금의 량이 결과적으로 이 큰 비커 안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금 더하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 그것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이랑 같습니다라는 공식을 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여기 들어간 소금 더하기 여기 들어간 소금은 여기 들어간 소금이랑 똑같아요. 왜냐면 뭐 소금이 더 첨가되진 않았잖아요. 이 두 개 섞었을 때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걸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식 4개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공식을 보면요. 우리가 잘못 배웠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인데요. 이거 여러분 잘못 배웠어요. 뭐 잘못 배워요? 원래 있는 식인데. 그죠? 원래 있는 식인데,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대다수의 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문제를 내잖아요. 100g에 3%, 이거의 소금의 양을 구하세요. 그러면요. 네. 일반적으로 100분의 3% 곱하기 100g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하죠? 계산하세요. 그럼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100분의 3 곱하기 100이야.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을 지울 거예요. 물론 이건 맞는 식입니다. 하지만요, 여기가, 네, 이렇게 깔끔한 수가 아니라 별로예요. 딱 봐도 별로예요. 77g이래요.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여러분? 별로지만 100분의, 3 곱하기 77이래.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위로 올리죠. 그죠? 그렇다면, 항상 왜 소금의 문제를 푸는데, 항상 소금물은 이렇게 깔끔한 단위로만 나와야 될까요? 물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만든 사람이 난 요번에 귀찮게 만들 거야. 난 너네들을 괴롭힐 거야 라고 작정만 하면, 그죠? 문제를 확 튀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워지고 여기 200g, 300g일 때 지워져서 편하게 나오는 그런 식 자체가 유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100분의로 끌고 다닐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 드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네요. 이거 여러분 살짝 수정만 하세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로 수정만 하세요. 뭐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네. 뭐 식이 변하면 안 되죠. 요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자, 대다수의 문제. 이렇게 되어 있던 소금물 더하기 소금물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여기에 들어간 소금 더하기 여기에 들어간 소금은 여기에 들어간 소금이라며요. 그죠?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소금 똑같다고. 이거 두 개 더하면 이 소금이랑 똑같다고 말했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소금 공식을 예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Ag의 B%, 여기가 Cg의 D%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A 플러스 Cg이 될 거죠. 이거 두 개 섞었으니까. 여기는 나도 몰라요. 2%라고 해볼게요. 아이고, 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소금을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공식으로 써버리면요. 100분의 뭐가 되죠? A g의 소금물에 B%를 곱하죠. A, B가 돼요. 이렇게. 맞나요? 네. 더하기 여기에 들어간 소금의 양은요. 저 공식을 적용시켜버리면 100분의 C랑 D를 곱한 게 되겠죠. 이렇게. 그것은 소금 더하기 소금한 것은 이쪽의 소금입니다. 100분의 2 곱하기 A 더하기 C가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양변에 100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100을 곱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지워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이거 비커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비커에 여기는 그람수를 적고 여기는 퍼센트를 적으세요. 두 개의 뭐가 나온 거죠? 곱이 나왔습니다. 얘네 둘을 곱해요. 얘네 둘을 곱해요. 그 두 개를 더한 거는 얘네 둘의 곱과 같다라는 식이 나오죠. 얼마나 편해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해가 조금 안 되신 분들은 다시 돌려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네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거예요. 자, 첫 번째 소금물 더하기 소금물이라는 형태예요. 가장 일반적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일반적이라서 여러분은 가장 빨리 풀어야 돼요. 자, 제가 쉬운 문제를 하나 드리죠. 100g에 10%하고 네, 100g에 5%를 더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그람수에 하나 10%, 하나 5% 섞으면 7.5% 되겠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이 이길 바래요. 200g에 여기는 7.5가 되는데요. 혹시 모른다 라고 해볼게요. X%. 나 이거 두 개 섞으면 모르겠는데? 하고 공식 적용해보죠. 얘랑 얘랑 뭐 하라고요? 곱하라고요, 여러분. 그럼 1000 나오죠? 얘랑 얘랑 뭐 하라고요? 곱하라고요. 500 나오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다니까요. 200x입니다. 그래서 1500은 200x, 200을 1500 나눠주면요. 7.5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x는 7.5%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싫어지죠. 네. 그래도 이쪽은 제가 깔끔하게 맞춰볼게요. 75에 5%랑 125g에 7%가 나왔어요. 네. 와, 지저분하죠, 여러분.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원래 식대로 해주면 100분의 5 곱하기 75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약분이 그나마 되니까 할만은 해요. 네. 할만은 하지만 별로 마음속에 별로 예쁘진 않아요. 이거 만약에 제가 70으로만 바꿔도 이러면 별로일 겁니다. 이거 바꿀게요, 그러면. 조금 더 지저분하게 바꿔드릴게요. 네. 70g에 요거 130으로 바꿀게요. 네. 그럼 원래식으로 가버리면 100분의 5 곱하기 70g 더하기 100분의 7 곱하기 120g, 130g이군요.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이거 약분하고 앉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지워져서 2분의, 앞에 건 2분의 7이고 뒤에 거는 10분의 91이야. 더 해볼까? 이러면서 풀 거예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이거예요. 70g, 130g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200g이고 나도 몰라 X%였다고 한다면 이거 두 개 뭐하라 그랬죠, 여러분? 그냥 곱하라 그랬어요. 350이네. 130 곱하기 7이면 여러분, 네, 910이에요. 910은 200x구나. 그래서 계산하면 1260이니까요. 이거를 20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공 하나 지우고 20으로 나눠주는데 20은 안 나눠지니까 2로만 나눠주면 10분의 네, 63인가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3%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비커 공식입니다. 소금물 더하기 소금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식은요. 소금물에다가 이번에는 뭘 하냐면 물을 첨가해요. 많이 겪어봤죠, 여러분? 정말 뜬금없는, 네? 정말 뜬금없이 물을 첨가한대요. 맹물을 그것도. 근데 이것도 여러분 어찌 보면 1번의 연장선입니다. 제가 문제를 만들게요. 100g에 여러분 10%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물 100g을 더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맹물이거든요. 맹물은 몇 %죠? 네, 0%입니다. 0%짜리 소금물을 넣었다라고 생각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요렇게 두 개 더하면 200g이죠. 네, 200g에 몇 % 될까요? 라고 했으면 방금 했던 1번식처럼 그죠? 두 개 곱하면 1000. 두 개 곱하면 빵이에요. 두 개 곱하면 200x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x는 5%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이게 여러분 두 번째 형태입니다. 그람수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얘네 둘의 곱의 합은. 근데 어차피 여기는 맹물이라면 0%이기 때문에 0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다 보면 맹물이야? 그럼 얘는 뒤에 건 0이네. 아주 쉽게 그냥 얘만 계산하고 여기만 요거 합을 잘 계산해서 그람수를 체크한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두 번째 형태예요. 세 번째 형태는 그러면 얘랑 또 똑같은 형태이긴 한데요. 소금물에다가 뭐를 붓죠? 네. 물을 갑자기 잘 있는 녀석을 물을 증발시켜버려요. 그죠? 요런 문제도 많이 겪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또 100g에 10%짜리 소금물이 있었는데 물을 50g을 증발시켰다? 근데 여러분 물이 올라갈 때 소금 갖고 올라갈 수 있나요? 못 갖고 올라가요. 그냥 맹물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50g 이렇게 되는 거고요. 퍼센트는 역시 0%예요. 했을 때 결론으로는요.
100에서 50 빼니까 50g만 남아있을 거고 여기 X%. 공식은 여기서 똑같습니다. 1000 더하기 0은 마이너스 0이긴 하죠. 근데 뭐 별 의미 없으니까요. 50X 해서 쓱쓱 싹싹 X는 20%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 네. 소금물 플러스, 이번에는 소금을 첨가시켜요. 네. 소금에다가 소금을 첨가시킵니다. 그럼 또 문제 만들게요. 100g에 10% 소금이 있었는데요. 소금물이. 거기에 생소금 50g을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소금은 굳이 소금물로 바꿔버리면 몇 %짜리죠? 소금물로 바꾸면요. 100%짜리죠? 와, 100% 맞잖아요. 생소금이니까.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소금이에요. 100%죠. 네. 그렇다면 100%라고 적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합치면 여러분 150g이 돼 있을 거고 얘가 몇 %인지는 모르겠죠. 똑같습니다. 계산은. 소금물 더하기 소금물 한 거랑 똑같은 해석이에요. 여기에 소금은 네, 1000이라는 공식이 나오고요. 여기는 5000이라는 공식이 나오죠. 두 개 곱하면 150x가 나옵니다. 그래서 6000은 150x예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약분을 푹푹 해주면 x는 40%짜리 소금물로 변합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알겠나요? 네. 요 네 개만 알면요. 어떤 유형이든지 다 금방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 걸려요. 시간 걸립니다. 절대 모르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아시길 바라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문제를 낼게요. 100g 소금물, 네, 3%짜리 소금물에 200g 소금물, 네, 5%짜리를 섞은 후, 네, 소금 50g을 첨가 후, 네, 너무 짜서 물 150g을, 네, 물 200g이라고 할게요. 물 200g을 또 첨가, 네, 또 후, 물 50g을 증발시켰다고 해보죠. 제가 문제 억지로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세요. 문제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모르고 있었을 때 이거 풀라 그러면 짜증나 막 이럴 겁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 섞었거든요. 네 개를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온 것도 죄다 비커로 풀 수 있어요. 100의 3%죠, 여러분? 네. 100의 3%. 그 다음에 섞으려면 200의 5% 섞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소금 50g을 첨가시키라고 합니다. 소금 50g이니까 50g에 100%짜리를 첨가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죠? 물 200g을 첨가. 물 200g 대신에 물은 빵 %죠? 그 다음에요. 물 50g을 증발시켰대요. 마이너스 50g에 빵 %의 증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전체 그람 수가 몇인가요? 300에 350에 550인데 얘 때문에 500g에 네, X%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적용시키면 돼요. 곱해요. 여기 곱하면 300이죠. 여기 곱하면 1000이죠. 요거 두 개 곱하면 5000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빵이에요. 이퀄 500x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6300을 50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네. 0000 지워지고 제대로 나눠주면 12.6%짜리 소금물 500g으로 완성됩니다. 라고 답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등장했어도 항상 비커로만 생각하고 소금의 양으로만 계산해주면 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를 아는 거를 가정하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소금물은요. 알겠나요? 그래서 지금 이걸 모르면 여러분 요거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푸는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푸는 그 형태를 꼭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를 다시 보시기 바래요. 자, 농도가 각각 16하고 26인 설탕물 AB가 100g씩 있다는데요. A에서 25g을 뺐대요. 그럼 여러분 원래 A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 원래 100g에 16%짜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25g만 떼냈대요. 근데 여러분 25g을 떼내면 이 4분의 1을 떼냈으니까 퍼센트도 4%가 되나요?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물 속에 소금이 적당하게 16%로 이게 뭐랄까요? 퍼져 있는 건데 그 중에 25g을 떠냈어도 그거의 농도는 항상 16%라고 가정하고 푸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여러분 16%짜리 소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B에다 넣어 잘 섞었대요. 근데 B라는 녀석은 지금 뭐냐면 네, 100g에
26%짜리입니다. 그죠?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섞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섞은 거에 다시 25g을 떼낼 겁니다. 그럼 일단은 얘네들의 섞었을 때 퍼센트를 구해야 됩니다. 자, 공식이 뭔가요? 이건 125고 여기 X%죠. 여기 X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일단은 처음에 요거 B에 잘 섞었다. 거기까지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 적용시켜보죠. 16하고 25는요. 여기서 4만 건져주면 굉장히 좋아지죠. 4를 건져주면 여기는 100이 되고 여긴 4가 될 테니까 얘는 400이 될 거고요. 100 곱하기 26이니까 여긴 2600이 나올 겁니다. 합쳐버리면 3000이고요. 3000은 125x인데요. 125는 여러분 8이랑 어마어마하게 친한 녀석이거든요. 양변에 8을 곱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눠도 되긴 하지만 나누기가 그렇게 쉽진 않기 때문에 양변에 8을 곱해주면요. 1000x는 네, 24,0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감사하게 답 나왔죠. x는 24%네요. 라고 일단 나옵니다. 그럼 x가 24%이기 때문에 기본 내 B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25g에 24%짜리 소금물이 지금 섞여서 B가 이렇게 됐어. 그런데 또 거기서 몇 g을 떼내래요? 25g을 떼내래요. 여기서 25g을 떼내도 아까 봤지만 똑같은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25랑 24g, 24%. 그 녀석과 다시 A에 넣으래요. 그럼 A는 지금 25g을 빼내서 B에다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75g이 남아있던 상황입니다. 75g에 16%짜리랑 25g에 24%짜리 섞었을 때 이거의 농도를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네요. 자, 그럼 여긴 여러분 75랑 25의 합이니까 완성체가 됐죠. 100g에 X%. 또 X% 한번 구해보죠. 두 개를 곱할 겁니다. 4를 주라 그랬어요. 4를 주면 100이 되고 6개가 남으니까 얘는 600. 얘도 여러분 4를 주세요. 4를 줘버리면 75의 4배니까 300이거든요. 300 곱하기 4입니다. 그럼 1200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이 100x다. 1800은 100x니까 x는 18%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 여기서는 3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 이 문제를 빨리 푸세요 그랬으면 저 같은 경우라면 저는 비컬 여러분 적진 않아요. 왜냐면 비컬 저는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많이 하다 보시면 저처럼 됩니다. 이거 그냥 쓸 때요. 대충 어떤 느낌인 줄 알고 25g 떼냈어? 그러면 빨리 16이랑 25를 곱하고 앉아 있어요. 저는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럼 16 곱하기 25가 400이구나라는 걸 알고 처음에 거 400이고 B는 지금 보니까 100g에 26이니까 2600이네. 그럼 3000이라는 수를 적을 거고 그랬을 때 섞었을 때 125x네. 이거는 나누든지 제가 아까 했던 8 곱하는 그 형태로 취했든지 뭔가 계산해서 x를 구할 겁니다. 구해놓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빨리 공식을 쓰고 있겠죠. 저 같으면 여러분 몇 줄 안 돼서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스터가 되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요식은. 그래서 비커는 여러분 처음에는 무조건 한번 해보시되 비커가 조금 한판 된다 그러면 대충 이제 퍼센트랑 그람 수만 적고 내가 이해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굳이 막 비커처럼 안 그래도 되고요. 이제 느낌이 있고 이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점점 빨리 풀려고 암산 막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최고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도 3, 40초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예요. 알겠나요? 네. 대신에 나에게 시간의 압박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는 여러분 가능합니다. 대신에 시간의 압박이 어마어마해요 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 풀릴 거예요. 잘.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네. 답은 3번 되겠고요. 그 다음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설명이 길었는데 아까 그 문제는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용기 안에 세균을 넣으면 1시간 동안 2마리는 죽고 나머지는 3마리로 분열한대요. 이 용기에 6마리의 세균을 넣고 1시간마다 세균을 측정했을 때 세균의 수가 732마리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입니까? 이거 완전 여러분 수열 문제예요. 네, 점화식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시간 후에 세균의 개수는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네, AN이라는 n시간 후의 세균에서 어떻게 된대요? 1시간 동안 2마리는 죽어요. 2마리는 죽기 때문에 그냥 2마리만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 3마리로 분화하는 겁니다. 이런 식인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n시간 후의 개수에서 2개는 죽고 나머지는 3마리로 분열. 이 소리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점화식을 푸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여러분 꾸역꾸역 해서 네. 이걸 점화식을 풀어도 돼요. 하지만 점화식 푸는 게 여러분 고등학교 때 겪어봤지만 그렇게 록록하진 않고 시간도 짧진 않단 말이에요.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는. 그냥 이 상태인데 732는 도대체 몇 번째 항이야? 이거 정도 묻고 있다면
여기다가 731을 넣고 처음부터 꾸역꾸역 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른 내용이긴 하죠. 네. 처음에 여러분 6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을 지금 0이라고 할게요. A0은 6이에요. 그럼 얘를 넣었을 때 A1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 1시간 후의 녀석은, 네, 1시간 후에 세균의 마리수는 여기다 6을 넣을 거기 때문에 18에서 6을 뺀 12 이렇게 나올 거고요. A2는요, 2시간 후에 세균의 개수는 여기다 12를 넣을 거니까 36에서 6을 뺀 30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A3는요, 30을 넣어주면 90에서 6을 빼니까 네, 84가 나올 거고요. A4시간 후에는 거든요, 3배 하면 252에서요, 네, 246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A5는요, 246의 3배입니다. 738인데 6을 뺐기 때문에 732가 나오게 되죠. 근데 732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입니까? A5에 해당하는 거니까 5시간 후입니다. 라고 잡을 수 있어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2번 체크되겠죠. 네, 이해되셨죠? 어쩔 수 없는 약간 노가다성의 문제예요. 그냥 손으로 막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상자에 100개가 넘는 구슬이 들어있는데요. 이 구슬을 3명, 4명, 5명이 똑같이 나눠주면 항상 3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상자 속에 들어있는 구슬은 적어도 몇 개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이 문제는 살짝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3명에게 나눠줬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3개가 남을 수 있죠?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다 나눠준다?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나눠준다라는 전제는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개 넘는 수니까 만약에 120개가 있어요. 120개가 있는데 그냥 내 마음이에요. 117개만 나눠주고 싶어요. 그냥 3명에게 117개를 잘 나눠주고 싶습니다. 39개씩. 그러면 나머지 3개가 남는다고 표현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막 다 나눠준다 그런 표현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3명, 4명, 5명일 때도 3명일 때 나머지가 3개가 남을 수 있구나 정도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약간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기가 나머지가 나누는 그 수보다 같거나 클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라고 나누는데 다 나눠줬다 그런 말이 있으면 맞는 건데 틀린 거예요. 다 나눠줬단 말이 있으면 문제는 틀린 건데 그런 말은 없기 때문에 몇 개 안 나눠줬나 보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런 유형은요. 3개, 4개, 5개, 이 3, 4, 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표예요. 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건데 3, 4, 5의 최소 공배수는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가 20이고요. 3하고 20의 최소 공배수는 여러분 60입니다. 60이 최소 공배수예요. 최소 공배수에서 지금 항상 남는 나머지의 개수를 더하면 얘는 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3이라고 말할 수 있고 4로 나눠도 나머지가 3이라고 말할 수 있고 5로 나눠도 나머지가 3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3과 4와 5의 배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네. 물론 아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안 남아요. 여기는. 그죠? 하지만 내 맘대로 60개만 주고 안 줄 건데 그러면 3개 남아요. 알겠나요? 네. 그런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근데 지금 얘는 100개가 넘는 구슬이래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에서 최소 공배수 60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공배수는 뭘까요? 네, 120이 되겠죠? 그러면 120은 여러분 100개도 넘고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여기다가 3개를 더해준 123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 여기서는 4번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항상 같은 나머지인 녀석이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다른 나머지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3명한테 나눠줬더니 나머지가 2개, 4명한테 나눠줬더니 나머지가 3개, 네, 5명한테 나눠줬더니 나머지가 4개래요. 이렇게 나온 문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요, 흔히 말하는 완성품. 3명이니까 3의 배수면 딱 나눠 떨어지는데 2개가 남았다는 소리는 3의 배수보다는 2가 많다는 소리죠. 그 소리는 3의 배수가 되기에, 네, 3의 배수가 되려면 몇이 부족한 거예요? 1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한 개만 더 있으면 깔끔하게 나눠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판단 쓰는 거죠. 4명이 나눴을 때도 3개가 남는다 그랬으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4의 배수가 되려면 1이 부족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5의 배수가 되려면 1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뭐가 부족한 걸로 여러분 동일하게 되죠? 1이 부족합니다로 동일하게 되죠, 얘네들이. 그러면 다시 여기서 3, 4, 5의 최소 공배수인 60을 구해놓고 이때는 빼기 1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9가 되면요. 3으로 나눠도 나머지 2개, 4로 나눠도 나머지 3개, 5로 나눠도 나머지 4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얘도 만약에 100개 이상이었다 그러면 119개를 선택해버리면 되는 거겠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에 하나 뺀 수, 이렇게. 알겠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무튼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고요. 추가로 남는 것도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시고요. 네. 지금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나오면 시간을 좀 할애하고 좀 풀어드리려고 하니까요. 기출문제 너무 이렇게 휙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어쩌다 보면 이렇게 툭 건데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 문제는 요거 써야 되죠? 라고 탁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자, 꼼꼼히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P군의 노트북은 너무 오래되어서 충전이 완전히 되어 있어도 20분밖에 못 쓴대요. 그리고 완전히 방전된 상태 노트북을 꺼놓은 상태에서 완전히 충전하는데 또 10분이 걸린다고 한대요. 그러면 P군이 완전히 충전 노트북을 10분 동안 쓴 뒤 충전 코드를 연결하고 계속 사용하였다면 다시 완전 충전되는 것은 충전 시간이 몇 분 지나서입니까? 그랬네요. 네. 뭐 단 충전 코드가 연결된 상태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면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들어간 전기를 제외한 전기는 충전을 하는 데 사용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사용하면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들어간 전기를 제외한 것이 충전으로 사용된대요. 그렇다면 네, 일단 여기 여러분 속에 흔히 말하는 깔려있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노트북은 켜놓으면 소모가 되죠. 뭔가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를 뺀 나머지는 충전으로 들어간대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의 용량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잡아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량하고 꽤나 관련이 많은 내용인데 1의 문제랑요. 1의 문제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A는 1을 할 때 20일 걸립니다. B는 1을 할 때 15일 걸립니다. C는 1을 할 때 25일이 걸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A는 20일이나 걸려? 그럼 A는 하루 동안에 20분의 1을 해놓네? 이렇게 자꾸 문제를 풀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부터 깨트려야 돼요. 왜 굳이 20분의 1로 가야 돼요?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1의 총량을요. 네, 총량을 1로 놓자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1로 놓자? 총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1로 놓자?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왜요? 왜 항상 1로만 나와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빠지신 겁니다. 맨날 놨으면요. 1을 항상 1로만 놓을 게 아니라 내가 편한 수로 놔도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편한 수는 이렇게 능력치가 나왔을 때 이 녀석들의 배수로 나와주면요. 만약에 전체 1의 량을 40으로 놓자. 이거 제가 만약에 만든 거예요. 40으로 놓자. 그래 주면 A는 20일 걸린대요. 그러면 하루에 뭐 이만큼씩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40개라고 놔주면 하루에 2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서 여러분 해석은 쉬워집니다. 지금 이 문제 여러분 쓱 봐도 그렇게 깔끔해 보이거나 쉬워 보이진 않아요. 조금 걸릴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꽉 차 있을 때 20분 쓸 수 있대요. 그러면 지금 총량 20분, 10분, 막 10분 나와 있는 숫자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가장 쉽게 잡으세요. 뭐 20이라 잡아도 되고 20의 배수 잡아도 되고 뭐 100이라고 놀래요. 뭐 했다고 가정하죠. 원래 100%가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양을 기준으로 만약에 전체 량을 잡았다면 20분밖에 못 쓴대요. 그럼 이 100이라는 양은 1분당 몇씩 소모가 되는 건가요? 컴퓨터를 켰을 때. 컴퓨터는 어찌 보면요. 노트북인가요? 네. 노트북의 역할은요. 1시간당 마이너스 5%씩을 줄여버려요. 맞나요? 노트북이 어찌 보면 일하는 능력이에요. 마이너스 5% 퍼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아니라 분이군요. 네. 1분에 5%씩 떨어뜨려요. 노트북을 켜놓으면. 그러니까 20분밖에 못 쓰죠. 그죠? 완전 충전하면 100인데. 그리고요. 완전히 그냥 내 방전된 상태 노트북을 꺼놓은 상태에서 완전히 충전하는 데는 10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면 충전의 능력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충전의 능력은 얘만 하는데 10분이 걸린대요. 그러면 10%씩 채울 수 있는 거죠. 1분당. 이런 개념이 서는 겁니다. 그랬을 때 P군은 완전히 충전된 노트북을 10분 동안 사용했대요. 10분 사용하면 여러분 마이너스 50이니까 결국은 50%가 남아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충전 코드를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럼 충전 코드를 연결했어요. 그럼 10%씩 1분당 들어가겠죠? 근데 노트북을 켜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분당 몇 %가 플러스 되는 거죠? 네.
1분당 5%씩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럼 언제 얘가 완충이 되겠습니까? 10분 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이것도 역시나 제가 개념을 좀 오래 설명하긴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웬만하면 이제 분수 형태는 여러분 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빨리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분수 형태로 계속 가려는 그런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다음 문제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kg에 원가가 2,000원인 딸기를 3,000원씩 판매하면 하루에 100kg을 팔 수 있대요. 근데 1kg에 10원을 내릴 때마다 판매량은 2kg가 증가하고 1kg에 10원씩 올릴 때마다 판매량은 2kg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럼 1kg에 A1씩 판매할 때 하루의 이익을 최대로 하려면 A의 값을 얼마로 하면 됩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요, 돈에 뭘 할 거냐면, 보세요. 3,000원에다가 지금 돈을 올리거나 내릴 거예요. 그래주면 판매량까지 자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3,000원에다가 예를 들어서요. 10원씩 X번이라고 해보죠. 네. 그러면 3,000원 더하기 10X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10원씩 X번 올렸어요. 그럼 이거죠,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10원씩 마이너스 3번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 여기다가 네. 이거는 뭐예요? 흔히 말하는 10원씩 3번을 낮췄다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끼리의 약속이죠. 우리들 문제 푸는 사람들끼리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3,000 플러스 10x 해놓고 x는 항상 더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빼기라는 해석을 대신에 우리는 1kg에 10원씩 내린 겁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하는 거니까요. 뭐. 그래서 3,000 더하기 10x1 이걸로 파는 거죠. 그럼 몇 킬로그램을 팔 수 있나요? 원래는 100kg을 팔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요. x가 양수면 2가 떨어지고요. 그죠? x가 음수면 2가 올라가요. 그런 개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팔면 많이 팔리고 비싸게 팔면 조금 팔리는 형태예요. 얘랑은 정확히 반대의 부호가 돼야 됩니다. 2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10원을 올렸어요. x다 1 넣었다면 100 빼기 2가 돼서 98kg를 팔 수 있는 거죠. 요 해석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곱한 것이 여러분 뭐죠? 총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나왔으면 거기서 뭘 빼야 이익이죠? 네, 원가를 빼야 됩니다. 원가는 2,000원이고요. 2,000원에 이만큼의 킬로그램 수를 팔았기 때문에 100 빼기 2x 킬로그램만큼의 원가는 지불해 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최대가 되게 하려면 x를 몇 번 해줘야 됩니까? 이런 개념의 문제죠. 그러면 얘는요, 여러분 절대 전개하시면 안 되고 여기 100 빼기 2x, 100 빼기 x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묶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요, 3,000 더하기 10x에서 빼기 2,000이 쑥 하고 들어가니까요, 여기는 1,000 플러스 10x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최소값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최대인가요? 최대가 되게 하려면 이게 최대가 되게 하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여러분 자 1번, 2번식이 있는데요. 하책이에요. 상책과 하책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정확히 하책입니다. 한문이 네, 정확히 하책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전개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x 제곱 마이너스 2,000 플러스 1,000이니까 마이너스 1,000x 네. 그 다음에 플러스 10만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0으로 묶고 나서 x제곱 플러스 50x 그 다음에 더하기 10만 네.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20으로 하고요. x 플러스 25에 전체 제곱하고 마이너스 625에 20배를 곱하니까요. 와, 네. 플러스 네, 625에다가 여러분 20을 곱하면 13,000인가요? 네. 뭐 13,000 나오겠죠, 뭐. 그럼 13,000 더하기 10만 해가지고 뭔가를 구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x는 마이너스 25일 때가 최소예요. 그랬단 거죠. 그러면 25번을 낮췄을 때가 이득은 최대구나. 그럼 25번을 낮췄다는 소리는 여기다가 250원이 할인했다는 소리니까 답은 2,750원이에요. 그때 값은 뭐 이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 하책이에요. 왜 이걸 하책이라고 하냐면 이거는 풀려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 걸리죠? 적어도 2차 방정식 2차 함수죠. 2차 함수에 거의 한 번을 쑥 훑어야 되잖아요. 지금 2차 함수 한번 훑었잖아요.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걸려면 그때 x가 얼마인지 그것까지 구해야 되잖아요. 이것보다 여러분 상책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씨, 획순도 다 틀렸네요. 네. 여기서 여러분, 맞나요? 네, 아무튼, 네. 상책은 뭐냐면요.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얘랑 얘랑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얘는 언제가 빵이 되죠? 우리가 이제 방정식과 연결을 많이 짓잖아요. x는 마이너스 100일 때, 그죠? 여기는 언제 빵이 되죠? x가 플러스 50일 때 빵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x제곱의 부호가 음수니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그러면 항상 최대라는 거는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얘네 둘에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심 개념을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100과 마이너스 100과 50의 딱 중간 지점이 얼마죠, 여러분? 두 개 더해서 반하면 마이너스 2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50에 반 나누니까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5일 때가 최대겠구나. 그 소리는 250원을 깎아준 2,750원으로 팔았다는 소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요게 상책이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2차식은요. 그죠? 쉽더라도 결국은 몇 초 더 걸려요. 그림으로 보고 여기 두 개 근이니까 그 사이가 꼭대기겠지. 이런 거는 여러분 센스 있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야 되는 문제고요. 답은 뭘 했든 2번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많이 문제를 못 풀었네요. 제가 설명을 좀 하느라. 일단 풀겠습니다. 제과점에서 빵값을 A가 내면요. A와 B가 가진 돈의 B는 5대 6이 되고요. B가 내면 A와 B가 가진 돈의 B는 9대 2가 된대요. A와 B가 처음 가진 돈의 B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하하. 네. 처음 가진 돈은 그 얼마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A1과 B1이라고 한번 해보죠. A1과 B1 각각 A랑 B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빵값이 여러분 얼마인지 몰라요. 빵값도 몰라요. 그럼 빵값을 여러분 C1이라고 해보죠. 네. 이건 A가 갖고 있던 돈, 이건 B가 갖고 있던 돈, 이거는 빵값입니다. 그렇다면 A가 냈대요. 그럼 A 빼기 C1이 됐을 거고, 얘는 그대로 B1이 됐을 거고요. 이 돈의 B가 5대 6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은요, A와 B가 이번에는 B가 냈대요. 그럼 얘는 A1 될 거고, 얘는 B에서 C가 되겠죠. 이랬더니 9대 2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A랑 B의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식은 여기서 어차피 우리가 안한 박박 계산할 거잖아요. 이거 비례식이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식은 두 개가 나올 텐데 문자는 세 개예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랑 B의 그냥 B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식에서 연립을 통해서요. A는 몇 C, B는 몇 C 이렇게만 바꿀 수 있으면 A 대 B는 C가 지워지면서 몇 대 몇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해주면요. 처음 거는요. 5B죠. 계산해주면 6A 빼기 6C예요. 이렇게. 네, 여기서는요. 9B 빼기 9C는 2A입니다. 두 개를 연립할 거예요, 여러분. 자, 뭐가 연립하기 좋냐면 지금 일단 A에다가 3배 할게요. 여기다가 밑에 식에다 3배 하면요. 27B에서 27C를 빼면 6A가 나옵니다. 6A 대신에 요거 대신에요. 이 덩어리를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5B는 27B 빼기 27C 빼기 6C예요 라고 나오죠? 그럼 얘 넘어가고 얘 계산해서 넘어갈 겁니다. 그럼 22B는 넘어와서 빼졌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더해져서 마 33C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33C가 나올 거고 양변을 벅벅 나눠주면요. B는 2분의 3C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B에다가 여러분 2분의 3C를 집어넣고요. A를 구해줘도 되겠죠. 2분의 3C를 넣어주면 여기다 넣어주면요. 2분의 15C가 나올 거고요. 는 6A 빼기 6C입니다. 6C 넘어가면 2분의 12C가 더해져야 돼요. 그럼 2분의 27C는 6A라고 나오고요.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밑으로 6이 깔리고 3으로 나눠주면 얘랑 2랑 9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9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는 4분의 9C고 B는 2분의 3C예요. 그러면 A 대 B를 구하세요 였던 문제이기 때문에 4분의 9C 돼요. 2분의 3C라고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C와 C를 지워주고 양변에 4를 곱해준다 그러면 얘는 9대 4가 곱해지면 지워지고 2가 한 번 더 곱해져야 되니까 9대 6, 3으로 나눠주면 다시 3대 2라는 개념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가진 돈의 B를 구하세요 했을 때는 1번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좀 말은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느낌이 좀 들어요. 시간 내에 못 풀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요거 여러분 1분 내에 풀기는 조금 흔히 말하면 빡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소비를 유도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상태 딱 봤을 때 내가 이거 덤비면 큰일 나겠는데 라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넘겨야 돼요. 지금 이것도 여러분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아예 넘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설프게 자신 있을 때가 제일 큰 문제예요. 아, 이거 풀 수 있는데 하고 풀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돼 버리는. 만약에 이 문제 푸는데 여러분 만약에 3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재보시고 풀길 바래요. 3분이 걸렸다면 여러분은 손해본 게임이에요. 이거는 안 풀었던 게 오히려 더 나아요. 3분이면 여러분 3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1문제를 풀어서 맞췄다? 차라리 얘를 틀리고 그 시간에 나머지, 그죠? 2문제만 더 맞춰도 더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머지 문제를 풀 시간이 없습니다. 각각 1분씩 정도 주어져 있는데 대략적으로 1분씩 정도 주어져 있는데 3분 소요해버리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덤비면 못하겠는데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잔소리처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네 되겠죠 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이어서 나머지 뒤에 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풀어보시고 같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요. 같이 먼저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맞춰보면서 오, 이 사람은 이렇게 푸네. 이걸 깨달아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어찌 보면 시청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의 얍삽한 방법들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것들을 축적하려고 노력하시고 나는 이게 더 당신보다 나은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여러분 훨씬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접합해서 여러분들만의 최고의 전략을 짜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